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력 발전기를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습니다. 풍력 발전은 왜 비판이 심할까? 풍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비판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풍력 발전기는 산림을 훼손하며 건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하는 터빈 날개에 조류와 박쥐가 부딪혀 죽는 사고, 버드 스트라이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해상 풍력의 경우 설치 및 운영 시 해양 생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음 및 경관 훼손, 풍력 터빈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두통, 불면증 등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발전기의 소음 피해를 인정하여 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거대한 터빈이 자연 경관을 해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합니다. 공공성 결여 및 비민주적 사업 추진, 한국의 경우 풍력 발전 사업이 민간 자본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이 주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책과 책임성 없이 민간에만 맡겨둔 정부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낮은 효율성, 풍력 발전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는 간헐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고 발전량이 적을 경우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풍력 발전은 친환경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가 있어? 풍력 발전 사업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민 수용성 확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사업의 이해관계자이자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요 해결책, 주민 참여형 사업 모델,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거나 협동조합을 만들어 사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주민들의 반발을 줄이고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자체의 역할 강화,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만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업을 주도하여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개발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격거리 등 명확한 기준 마련, 풍력 발전소와 주거지 간의 적절한 이격거리, 소음 기준 등 명확한 법적,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익 공유 시스템, 발전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풍력 발전 사업이 피해가 아닌 혜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문제가 발생한 사례, 지자체가 풍력 발전 사업에 앞장섰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도 대정해상 풍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제주도의회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을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측이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하며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 회유 논란이 불거져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는 공공성을 내세운 지자체 주도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될 경우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달리 강원도 태백시 가덕산 풍력발전소는 주민 참여형 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태백시와 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 추진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주민들이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을 확인한 후 2단계 사업은 훨씬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어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풍력 발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잖아. 지자체에서 지들 멋대로 한 것이 원인 아닐까? 관광 명소로 성공한 풍력 발전 단지의 사례는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업자나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의 터전이 바뀌고
그 변화가 자신에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관광지 조성, 왜 갈등의 불씨가 되는가? 명분과 현실의 괴리, 사업자나 지자체는 풍력발전소를 친환경 에너지이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자원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소음, 경관 훼손, 그리고 재산권 피해입니다. 홍보 문구와는 달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수익 공유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 의견 무시, 관광지 조성을 명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조차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지을 건데 반대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의 태도가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 관광객 유치로 인한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주로 특정 기업이나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풍력 발전기 때문에 겪는 불편함만 감수하고 정작 경제적 혜택은 누리지 못한다는 불만을 갖게 됩니다. 지자체가 주도해서 벌어진 문제 사례. 지자체가 풍력 발전 사업을 단순히 관광지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 사업. 부산시 해운대구 청사포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려는 사업이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은 소음, 전자파,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친환경 에너지를 내세웠지만 주민들은 도심 속 어촌의 경관과 생활 환경이 파괴될 것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주민 수용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사업자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관광지로서의 가치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관광지로서 성공한 풍력발전소는 사전에 경관과의 조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든 경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의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풍력발전소를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삶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 가능한 문제일 것 같은데. 네, 풍력 발전 관련 갈등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있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한 접근법. 풍력 발전 사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민 참여 유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사업의 주체로 인정해야 합니다. 사업자, 지자체, 그리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투명한 정보 공유와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익 공유 시스템 구축.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 복지 사업에 투자하거나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출자하여 배당을 받는 방식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공공성을 앞세워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 및 경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제도적 보완. 풍력발전소와 주거지 간의 적절한 이격거리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음 및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풍력발전 갈등의 근본 원인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부재와 경제적 이익의 불균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해결책보다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뭐가 있었지? 욕 많이 먹는 이유. 풍력발전이 비판받는 주된 이유로는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소음 및 경관 훼손, 그리고 비민주적 사업 추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은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 풍력발전에 대한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비판받는 주요 이유. 환경 및 생태계 파괴, 산림 훼손.
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해 산을 깎고 임도를 만들면서 산림이 파괴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토양 유실과 산사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거대한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에 새나 박쥐가 부딪혀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철새 이동 경로에 발전소가 건설되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교란, 해상 풍력의 경우 터빈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해양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음 및 경관 훼손, 저주파 소음,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인근 주민들에게 두통, 불면증, 이명 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배상 판결을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경관 훼손, 거대한 풍력 발전기는 자연 경관을 해쳐 지역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해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 사업 추진, 주민 의견 무시, 많은 풍력 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웁니다. 주민들은 사업 계획을 뒤늦게 알게 되거나 사업자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통보에 반발합니다. 사적 이윤 추구, 풍력 발전이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나 이익 공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친환경이라는 명분과 실제 사업 운영 간의 괴리를 느끼게 합니다. 낮은 효율성과 경제성, 위 문제들과 더불어 풍력 발전 자체의 기술적 한계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간헐성,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발전량이 불안정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바람이 없는 날에는 발전이 멈추고 너무 강한 날에는 터빈이 손상될 수 있어 가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 풍력 발전소 건설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복잡한 지형에 설치할 경우 비용은 더 늘어납니다. 또한 고장이 났을 때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풍력 발전은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풍력 발전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음 문제는 사람이 도로 옆에서도 살아가니까 정말 큰 문제는 다른 거 아닐까? 도로 옆에서도 살아가니 소음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은 일견 타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소음은 일반적인 도로 소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소음의 특수성, 저주파 소음,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로 사람의 귀에 잘 들리지 않는 저주파 소음입니다. 도로 소음은 주로 고주파 소음이어서 창문을 닫거나 방음벽을 설치하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지만 저주파 소음은 공기 중으로 멀리 퍼져나가고 건물이나 창문을 쉽게 통과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방음시설을 잘 갖춰도 소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성 및 간헐성, 풍력 발전기는 바람이 부는 한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도로 소음은 차량 통행량에 따라 변화하지만 풍력 발전기 소음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의 세기가 변하면서 소음의 크기와 패턴이 불규조척하게 변하기도 하는데 이 간헐적인 소음은 사람에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더 크게 유발합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저주파 소음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불쾌감을 넘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통, 불면증, 이명, 어지러움,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풍력 발전기 증후군, 윈드 터빈 신드롬이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소음도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풍력 발전기 소음은 그 특성상 수면 방해를 통해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소음 문제가 다른 더 큰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합니다. 풍력 발전기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비민주적 절차입니다. 삶의 방식의 일방적 변화, 도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 살기로 결정했을 때 도로 소음을 감수했습니다. 즉,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삶의 터전이 바뀌고 소음에 노출됩니다.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 많은 풍력 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강행되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우리가 왜 저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 불신이 소음, 경관, 환경 문제 등 모든 비판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소음 문제는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비민주적 절차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풍력 발전기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반대가 심한데 어떤 이유일까?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 발전기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선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1. 환경 및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백두대간, 생태우수 지역 훼손. 풍력발전소는 바람이 강한 높은 산지에 주로 건설되는데 이러한 곳은 종종 백두대간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과 같은 생태우수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에 살지 않는 환경운동가나 시민들은 이러한 산림과 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합니다. 조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풍력발전기 건설을 위해 산을 깎고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하는 날개에 새나 박쥐가 죽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인근 주민이 아니더라도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큰 비판을 받습니다. 2. 난개발 및 국토 경관 훼손. 무분별한 산지 개발. 많은 풍력발전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명분하에 산지를 무분별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공유하는 국토의 아름다움과 경관을 해치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성공적인 관광지 사례는 극소수, 풍력 발전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주장은 많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철제 구조물이 자연 경관을 압도하고 흉물로 인식되어 명분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3.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비효율적인 전력 생산.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이 멈추는 간헐성 문제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발전량이 많을 때는 오히려 전력망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근처에 살지 않는 에너지 전문가나 정책 비평가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풍력 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합니다. 특혜 논란 및 비민주적 절차.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주민 동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4. 주민 갈등의 확산. 지역 공동체 파괴. 풍력 발전 찬반을 둘러싸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며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큰 안타까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풍력 발전기 근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피해를 넘어선 공공의 이익과 가치, 환경, 국토 경관, 민주적 절차, 사회 통합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력 발전이 가져오는 이익, 탄소 배출 감소 등 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이 실 가동률이 50% 이상, 기당 발전량 20메가와트 이상이라면 비판이 줄어들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가동률 50% 이상, 기당 발전량 20메가와트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풍력 발전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현재 풍력 발전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점인 경제성과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이 줄어드는 이유. 경제성 확보. 높은 실가동률. 실가동률이 50% 이상이라는 것은 투입된 비용, 건설, 유지보수 등 대비 발전기의 가동시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풍력발전소의 수익성을 크게 개선하여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높은 기당 발전량. 기당 발전량이 20메가와트 이상이라면 적은 수위 발전기로도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적은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고 건설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환경 문제 완화. 산림 훼손 감소. 높은 발전량 덕분에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발전기 수가 줄어듭니다. 이는 곧 산을 깎는 면적과 건설 도로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의미이므로 산림 훼손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에 대한 비판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주민 수용성 개선, 높은 경제성을 바탕으로 풍력 발전 사업자는 주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전 수익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배당하거나 지역 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규모를 늘릴 수 있어 주민 수용성이 개선될 여지가 커집니다. 적은 수위 발전기. 적은 수위 발전기는 소음과 경관 훼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여 주민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이유. 그렇더라도 모든 비판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주파 소음 문제. 발전량이 커질수록 터빈 날개의 크기가 커지고 이는 저주파 소음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소음은 거리가 멀어지면 약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경관 훼손. 20메가와트급의 대형 풍력 발전기는 현재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웅장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자연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한계. 간헐성이라는 풍력 발전의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설령 실가동률이 50%를 넘더라도 바람이 약할 때는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한 보조 발전원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조건이 충족된다면 현재 풍력 발전이 받는 비판의 대부분, 특히 경제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소음, 경관, 간헐성 등 풍력 발전의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한 비판은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립식 풍력 발전기 날개 상용화. 대형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가 상승식 기둥 조립. 케이싱 오실레이트를 응용해서 가능한 가볍게 만들면서 기초를 깊이 만들 수 있는 장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풍력 발전 기술의 미성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기술과 공법들이 상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풍력 발전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풍력 발전 기술의 미성숙은 단순히 효율이 낮다는 것을 넘어 건설, 유지보수, 그리고 법적 규제와 사회적 갈등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기술들이 상용화된다면 조립식 풍력 발전기 날개 상용화. 현재 풍력 발전기 날개는 크기가 거대해 운송과 설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운송 과정에서 도로를 넓히고 산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조립식 날개가 상용화된다면 운송 및 설치가 훨씬 용이해져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관 훼손과 산림 훼손에 대한 비판을 완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가상승식 기둥 조립 및 대형 크레인 미사용. 현재 풍력 발전기 건설에 필수적인 대형 크레인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크레인이 진입할 수 있는 넓은 도로를 건설해야 합니다. 자가상승식 기둥 조립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건설 비용을 크게 줄이고 도로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성과 환경 훼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케이싱 오실레이트를 응용한 경량화 기초. 풍력 발전기의 거대한 무게와 회전력을 지탱하기 위해선 매우 깊고 튼튼한 기초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말씀하신 기술이 적용된다면 기초 공사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기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규를 500m 이상으로 완화. 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풍력 발전기를 500m 이상 높게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군사시설, 항공안전 등 여러 이유로 고도 제한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기술 발전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풍력 발전에 대한 많은 비판은 건설, 운송, 유지보수 기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해주지 못하는 법과 제도의 미비가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관련 법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풍력 발전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적 미성숙, 이 풍력 발전 논란의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설치와 기술력이 미흡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재미없는 영상 보느라 수고했습니다.